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엿새간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은 먹거리와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순천 아랫장입니다. 장날에다 엿새간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골목마다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떡집에서는 정갈이 포장된 송편이 쉴 새 없이 팔려나갑니다. 불판 위로 빈틈없이 노릇노릇한 명태전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갑니다.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명절 음식을 사서 먹는 문화 덕에 대목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다 사다 먹어. 옛날엔 떡만 사다 먹었는데 요즘 전을 다 사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우리 전이 맛있다고. 긴 명절 연휴의 설렘과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반가움에 전통시장은 활력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기가 시댁이라서 여기 아랫장에 처음 와봤는데요. 볼거리도 너무 많고 아기 낳고 오니까 아기한테도 볼거리를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물건도 저렴하고 예,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파니까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팔았다고 보죠. 배나 더 팔았습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양손 가득 물건을 담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하고 온 식구가 다 오니까 같이 먹으려고 왔습니다. 물가 오른 게 좀 체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한 2년 전에 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명절을 맞아 모처럼 활기가 돈 전통시장이 본격적인 한가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립의과대학 유치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의원과 지자체, 대학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순천역과 목포역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국립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에 의대가 없고 의료 취약지가 많아 반드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시단위 지자체들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단위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창구에 이른 오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드는 10월에 나갈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 거예요. 광양에서 무료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되는 건 오는 11월. 65세 이상 시민 2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평상시에 교통카드 쓰듯이 똑같은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지요. 100% 만족이죠. 웬만하면 걸어가시거든요. 교통비 아깝다고. 광양시에 이어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순천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지자체들이 연이어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 버스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요금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군 지역에서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세수 감소로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여 검토조차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초중고 배급본 사온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게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의 혈안인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막가파식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 불통의 정치를 멈추고 무능함과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 간부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했다는 저희 여수 MBC 보도와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하고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찰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고 이후 공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관급자재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요구했고 해당 공무원은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이후 업체 측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무한반도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9년째입니다. 통합 방향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목포와 신안을 우선 통합하는 겁니다. 단계적 통합을 통해서 무한반도 전체를 통합하자는 건데 현재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한반도 통합 논의의 역사는 29년 전인 199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포시와 무안군이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안 군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특히 목포 시민들은 98%라는 경이로운 찬성률로 통합을 원해 그 허탈감이 매우 컸습니다. 94년 통합 시도 이후 신안까지 포함하는 통합안이 5차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이 무산되는 사이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여가 통합했고 순천과 승주가 통합됐습니다. 목포시는 전남 1위 도시에서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 주요 도시보다 인구와 경제, 재정에서 제3의 도시로 밀려났습니다. 동부권과 경제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선 7기에서 다시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무한반도 전체가 아닌 목포시와 신안군만의 통합. 목포 신안 통합은 민선 7기에서 시도되지 못했고 민선 8기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뜻을 모았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 먼 미래를 보면 통합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안 군민들의 찬반 여론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와 지난 8월 목포 MBC 통합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목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 찬성이 78.1%, 8월에는 71.1%, 4월에 반대 16.8%, 8월에는 20.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 군민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안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49%, 8월에는 33.5%, 4월에 반대는 42.4%, 8월에는 56.3%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낮아지고 반대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신안 군민들이 목포 시민만큼 통합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데다 신안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목포시가 신안 지역 통합 찬성 여론을 확산시킬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미흡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역대 가장 긴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에서의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통합 논의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석 명절 동안 연간 평균 260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6개월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9월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92.5로 지난달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순천 서남사에서 오는 6일과 7일 순천 야생차 문화산업전이 열립니다. 효사랑 경연대회와 배일동 판소리 명창 공연, 그리고 조계산의 차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흐렸습니다. 기온도 28도까지 높게 올랐는데요. 연휴의 시작인 내일도 순천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하늘이 맑고 높아지면서 달맞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21도, 고흥은 19도, 광양 순천은 2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고흥 28도, 광양 순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오전 중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면서 귀성길, 뱃길 이용에도 차질이 없겠습니다. 추석을 지나 다음 주까지 무난한 가을날 보이겠고요. 월요일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